첼시의 말썽꾸러기 루카쿠가 다시 한번 이적 시장에 파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니 루카쿠는 참 사람 안 변해요 쉽게. 예. 지난 시즌도 이제 첼시로 넘어와서 그 인터뷰 파문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적 시장이 막 문을 열리고 있는데 그 어쨌건 간에 그 토드볼리 앞에서 멀티골 넣으면서 막 조금 이게 문제가 봉합이 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토드볼리라고 하면은 이번에 미국 컨소시엄 구성에서 네. 첼시 인수를 합의한 미국 네. 자본. 예.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루카쿠가 또 나 갈래.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아니 무슨 첼시가 갈래도 아니에요. 보내줘. 그것도 딱 한 팀만 찝어서 인테르 보내줘. 이걸 시전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진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첼시에게도 합당한 돈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첼시가 뭐 호구야? 그러니까요. 하여튼 참 루카쿠 독특합니다. 자 어떤 일인지 이 말씀꾸러기 루카쿠. 예. 그냥 뭐 간단하게 그래도 타임테이블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네네. 예, 루카쿠가 먼저 그 에이전트였던 파스트로렐로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서는 변호사인 레두레한테 이제 대리인 역할을 맡겼거든요. 에이전트 계약은 에이전트를 하는 사람 혹은 가족 혹은 그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에게 맡겼다, 바꿨다 어쨌든 에이전트를. 그리고 이거 바꿨을 때 안 그래도 뭐 거기가 이탈리아던가 아니면 영국 언론들에서도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루카쿠가 떠나려고 바꾼 거다. 에이전트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예 첼시 가게 한 그래서 날 첼시 왜 보냈어? 뭐 이런 느낌. 약간 좀 그래서 떠나려고 이거 바꾼 거다. 루카쿠가?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나온 네. 상태에서 이탈리아 언론들이 이제 일제히 그 레두레하고 인테르가 이제 미팅을 가질 거다. 레두레는 아까 변호사 그러니까 에이전트 일하는. 그 루카쿠 이적과 관련해 가지고 미팅을 가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네네네. 뭐 그 가지타라든가 뭐 여러 언론들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로마노가 31일에 SNS에 딱 이제 글을 올렸죠. 곧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루카쿠 변호사와 인테르가 미팅을 할 것이다. 진짜? 예, 이런 트윗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또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테르 쪽에선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기자로 알려진 비아신이 또 SNS에 글을 남깁니다. 비아신. 예. 비아신도 그 전에 이제 그 똑같은 글을 남겼거든요. 만난다. 로마노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인테르와 루카쿠는 개인 합의에 완료했다. 진짜? 예, 서로 그러니까 그 뭐 만약에 이적하게 된다면 연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봤다. 물론 이적은 구단과 구단 간의 그렇죠. 거래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선수가 합의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네. 아니지만 여하튼 예. 인테르와 루카쿠가 개인 합의까지 봤다. 네. 그리고 이제 루카쿠가 첼시한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 아니 돈이 전부지. 첼시 입장에서 어쨌건 루카쿠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첼시가 지난해 1,500억 정도 쓰지 않았어요? 활약도 제대로 못해. 잘하던지. 예. 판만 당겨놓고. 1억 500만 유로죠. 유로로 따지면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야 된다. 첼시에 설득을 해야 된다. 아니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첼시에게 별로 뭘 돈을 안 남겨주고 떠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거죠. 예. 너무하네 루카쿠. 일단 이거 골닷컴 보도상인데 골닷컴 보도상으로는 이게 뭐 팩트는 아니에요. 네. 첼시는 1,200만 유로의 임대비와 그러니까 한 시즌 임대로 1,200만 유로의 임대비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그런 조건으로는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완전 이적 조건은 대략 한 8천만 유로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첼시도 그러니까 이건 보도입니다. 네. 현재 보도 중에 첼시도 오케이 뭐 그렇다고 하면 루카쿠 야 너도 지금 감독 투엘 너 싫어하는 거 같고 너 안 되는 거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네. 임대비 한 1,200만 유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전 이적을 하면 한 8천 얼마 줘. 네. 그러면은 지난해 아주 조금 한 1,000만 유로 조금 넘게 손실 보면서 그 보내는 정도는 거죠. 내가 손실 보면 내가 넘길 수 있어라고 네. 첼시는 지금 생각한다. 라는 보도. 그리고 현지 영국 쪽 보도에 따르면은 투엘은 물론 루카쿠와 함께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은 정 안 되면은 루카쿠 팔고 다른 공격수들 영입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거론되는 선수들이 뭐 운쿵쿠라던가 덴벨레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디마르지오 있잖아요. 네네네. 디마르지오가 또 기사를 하나 딱 올리죠. 뜨겁네. 루카쿠 예. 뜨겁네. 루카쿠는 인테르 복귀를 위해서 연봉 삭감할 예정이다. 첼시에서나 좀 삭감하지. 이 연봉 삭감 금액이 40%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첼시를 떠나고 인테르를 가고 싶어서 자기 연봉을 반을 줄여버린다고? 네. 스스로가? 예. 왜냐면은 인테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 자본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만 인테르는 완전 영입 옵션이 없는 임대만 가능하다. 이러면 첼시가 왜 보내? 그러니까 첼시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기 완전 이적 옵션 이런 거 안 돼. 그냥 잠깐만 빌렸을게.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인테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바스토니도 그렇죠. 뭐 6천만 유로면은 그렇죠. 팔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들이 왜냐면 지금 인테르한테 6천만 유로가 당장 필요하대요. 필요한 그 액수가 있죠. 사실 지금. 팀을 운영을 하려면. 예, 그 FFP 맞추기 위해서 6천만 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솔직히 말하면 바스토니를 팔아서 6천만 유로가 아니고요. 선수들을 팔아서 6천만 유로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그 사정을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 6천만 유로 바스토니로 해결해줄게 이러면서 오퍼를 한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원래 인테르는 네. 그 계획상은 뭐 그냥 피나몬티라던가 그런 자잘한 선수들을 팔아가지고 6천만 유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주축을 다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어쨌건 토트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인테르는 이적료 주고 영입은 못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리고 완전 영입 옵션도 우리는 넣을 수 없어.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그러면 이거를 받아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마르지오가 그 얘기했더만 이제 결정권은 첼시에게 달렸다. 예. 뭐가 첼시에게 달려? 첼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 그냥 뭐 다 손해보고 임대로 그냥 루카쿠 보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인테르 또 이제 쪽 기자인 구아로가 또 이제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그걸 네네. 남긴 거에 대해서 인테르는 루카쿠 임대 성사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테르는 예, 그냥 당연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상당히. 그렇죠. 그냥 미션이 임파서블로 여기고 있고, 어. 예, 딱 근데 이제 루카쿠와 미팅을 가진 이유는 딱히 인테르 입장에서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그래서 임대 그냥 오면 네. 땡큐고 안 오면 말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루카쿠 측과 만난 거다. 중요한 거는 인테르와의 대화가 아닌 루카쿠와 첼시 간의 협상이다. 그렇지 그거는.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첼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루카쿠 입장에서는. 루카쿠가 이거 받으라는 거야 이 패를? 아니죠. 루카쿠가 이제 땡깡을 피워야 되는 건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미 땡깡 피운 거예요. 이것만으로 땡깡 피운 그렇지. 거죠. 아니 참고로 거가 미팅 가진 거 있잖아요. 이 미팅 가진 거 모든 보도들에 다 동일해요. 첼시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네, 루카쿠가 단독으로 진행한 거예요. 진행시켜요. 변호사한테 진행시켜. 그래놓고 와서 그러면 예를 들면 첼시도 받을 패를 던져야 협상을 하는데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첼시 결정하세요 이런 거잖아. 이게 무슨 첼시가 호구도 아니고 네. 아니 그럼 팀이 막 1,500억을 썼는데 그럼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뭐 첼시도 좀 뭐 면이 쓰고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지.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루카쿠가 예. 나 여기서 땡깡 피웠다. 땡깡 피우고 있는 단계다. 예. 진짜 너무하네. 성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첼시가 받을 매우, 리가 예. 없죠. 그러니까 인테르도 5%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테르는 그냥 땡큐 뭐 문제 될 거 없어. 우리 한번 받으면 봐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왜냐면 오케이. 검증된 공격수니까. 아니 이게 디발라하고도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디발라도 연결돼 있으니까? 예, 디발라가 그러니까 현재 인테르하고 음. 보스만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상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단 뭐 마로타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로타? 예, 루카쿠와 디발라 협상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창의성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든 머리 좀 잘 굴려봐가지고 그 얘기네. 최대한의 솔루션을 빼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한마디 더 한 게 디발라가 다음 시즌 인테르에서 뛰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마르타 그러니까 인테르 입장에서는 우리 협상이 급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여하튼 그러면 디발라가 다음 시즌 인테르에 뛰길 희망한다라는 얘기는 네. 디발라나 그다음에 지금 루카쿠가 만약에 확률은 좀 적다고 했지만 간다면 그러면은 라우타로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 가능성도 있죠. 안 그래도 디발라를 거기가 협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테르가 어쨌건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디발라를 영입해서 라우타로를 비싸게 팔아서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루머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현지 보도들이 있긴 했는데 루카쿠가 온다? 그리고 물론 베스트는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같이 뛰는 거죠. 이거 그렇죠. 완전히 검증된 조합이잖아요. 네. 인테르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인테르 뛸 때. 반면에 주식에. 이제 루카쿠하고 디발라는 조금 동선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둘 다 왼발잡이에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하니까 물론 스타일적은 둘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루카쿠와 디발라의 호흡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카쿠가
어느 정도 이제 비빌 줄 아는 선수가 됐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라우타로랑 더 검증된 조합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공격수 만약에 둘이 추가로 온다면 기존의 공격수를 그다쳐도 돈도 없고 네.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뇌피셜을 굴려보자면은 루카쿠 디발라가 둘 다 오면은 그러면 라우타로를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렇죠. 그걸로 그러면 바스톤이 안 팔고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아, 사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바스토니의 이적설이 나오는 건데 사실 만약에 둘이 오면은 라우타로 팔아서 그냥 지금 부족한 돈 채우면 굳이 주력 선수인 바스토니를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 네. 상황에 대한 정리인데 네. 그러면은 토트넘에게도 타격이 오죠. 못 줬다가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네. 예. 루카쿠. 아, 근데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루카쿠가 예. 여하튼 루카쿠의 처음에가 그냥 저 잔잔한 호수에 돌 잘 던지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루카쿠를 만약에 첼시가 팔려고 한다면은 뛰어들 구단들이 많아요. 그치. 맞잖아요. 그치. 예, 인테르보다 그치. 훨씬 좋은 조건으로 뛰어들 구단들이 많아요. 항상 뭐 뉴캐슬도 만약에 루카쿠급이 오면은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루카쿠의 땡깡이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루카쿠가 원하는 거는 인테르만이라는 거죠. 뭘 해준 것도 없으면 자꾸 뭘 원한대.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루카쿠가 원래 첼시 올 때 드림클럽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 드림클럽 맞아요. 그럼요. 루카쿠가 왜냐면은 어렸을 때 드록바를 보면서 축구 선수 그럼. 뽑아가지고 드록바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예 드록바를 거의 우상시했었고 그래서 첼시에서 가장 뛰고 싶어했던 게 맞는데 두 번이나 첼시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인테르 가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중에 한 번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너한테 인테르냐 첼시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인테르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 첼시가 드림클럽이었던 건 맞다. 하지만 첼시에서 나는 실패를 한 거고 인테르에서 나는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인테르다. 참 보면 루카쿠는 TPO를 잘 못 맞춰. 아니 낄낄빠빠의 느낌이라고 그럴까? 아니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하튼 루카쿠가 좀 땡깡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그리고 해보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원래 루카쿠하고 포그바하고 같은 라이올라 에이전트였잖아요. 그러다 이제 루카쿠가 라이올라랑 결별하면서 다음 에이전트 갔다가 지금은 이제 변호사 끼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둘이 좀 사이가 좋았었잖아 한때는. 예, 근데 포그바가 현재 다시 유벤투스 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맨유 떠나서? 예, 유력하다. 그래서 원래 포그바가 맨유 왔을 때 포그백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벤투스 가면 포그백 투 백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맨유, 유벤투스, 맨유, 유벤투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루카쿠는 근데 첼시, 인테르 만약에 성사되면은 그렇게 둘이 똑같은 그런 거 아니냐? 갈 가능성은 제가 봐서 첼시가 패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요. 그 골을 안 볼 거다 첼시가. 포그바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은 그래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가능하죠. 아니 그거 무슨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 6월까지 루카쿠가 되어 있는데 또 땡깡이 시작됐다. 이렇게 첼시의 말썽꾸러기 루카쿠 이야기입니다.